관동별곡 본사 2-5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어디 갔어요? 의상대에 올라가서 일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양 현산에 척축을 문이 봐라. 우계지륜이 경포로 나려가니 어디 갑니까? 경포로 이동하고 있어요. 사양, 석양이 질 무렵 현산에서 철쭉이에요. 철쭉을 문이 봐라. 잇따라 밟아가며 철쭉꽃이 다 떨어졌나 봐. 철쭉을 잇따라 밟으며 우계지륜이 신선이 탄다는 수레거든요. 막 깃털 같은 거 꽂혀있는 그런 신선이 탄다는 수레예요. 실제 신선은 아니고 화자가 타고 있겠죠.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석양, 현산의 철쭉을 잇따라 밟아가며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심리 빙환을 다리고 고쳐 다려. 심리나 되는 빙환, 비단같이 그런 깨끗한 천이거든요. 심리나 되는 비단을 다리고 고쳐 다려. 다림질을 한 것처럼 반들반들해요. 여기서 말하는 경포는 경포 호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포를 가면은 경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경포 호수 가운데 조그마한 섬이 있고요. 그 섬 위에 정자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다 이제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여기에 약간 길 같은 거, 약간 언덕배기 같은 거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이 뒤가 뭐냐면 바다예요. 동해 바다. 경포 호수고요. 여기가 이제 경포대 해수욕장 같은 거 있고, 이쪽에 동해 바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포대, 그 해수욕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포 호수로 갔습니다. 호수이기 때문에 물결이 굉장히 잔잔해서 비단을 다림질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 비단을 다리고 고쳐 다려. 장송 울한 속에 슬카장 펴져시니. 장송 커다란 소나무가 울창한 속에, 커다란 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컷 펴져 있으니. 이 호수가 소나무 사이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해리로다. 물결이 자도,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모래를 해리로다. 모래를 헤아릴 정도로다. 물결이 잔잔한 데다 굉장히 깨끗해서 바닥에 있는 그 모래까지, 흙까지 전부 다 보일 정도란 얘기예요.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모래를 헤아릴 정도로다. 고주 해람하야 정자 우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고주 해람하야, 고주 외로운 배를 해람 띄어서, 그러니까 배 한 척이에요. 배 한 척을 띄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섬 올라갑니다. 정자 위에 올라가니. 배 한 척을 띄어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이 정자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니까 광문교라는 조그만 다리가 있어요. 여기 근처에. 그 다리, 광문교라는 다리 넘은 곁에 대양, 동해 바다가 바로 저기로구나. 배 한 척을 띄어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구나. 조용하다 이 기상, 활언하다 저 경계. 조용하구나 이 기상. 조용하구나 이 기상. 활언하다 저 경계. 활언, 넓고 광활하구나 저 경계. 조용한 곳은 어디예요? 경포 호수예요. 경포 호수 물결도 잔잔하고 조용하죠? 그리고 활언하다, 어디가? 저 동해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잖아. 그래서 활언하다, 이거는 동해 바다입니다. 조용하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정밀미라고 해요. 정밀한 아름다움, 고요하고 깨끗하고 모래, 바닥에는 모래 하나하나 헤아릴 정도로 정밀한 아름다움에서 정밀미고요. 저 바다 쪽은 넓고 끝이 없죠. 그래서 이쪽을 광활미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반대되는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경포는. 조용하다 이기상, 활언하다 저 경계. 이도곤 가진데 또 어디 있단 말고. 이보다, 이거, 이 경포보다, 이보다 가진 데가, 갖추고 있는 데가, 아름다움을 가진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고. 다른 데는 없을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되는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곳은 바로 이 경포밖에 없을 거야. 조용하다 이기상, 활언하다 저 경계. 이보다 갖춘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홍장 고사를 헌사타 하리로다. 홍장 고사를 헌사타, 야단스럽다고 할 것이로구나. 홍장 고사를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홍장 고사, 직접 언급되어 있죠. 고사일용입니다. 어떤 고사냐면
이 경포에 내가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박신인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A라고 할게요. A라는 남자가 여기 부임을 받아왔어. 부임을 받아왔는데 홍장이라는 기생이에요. 홍장이라는 기생과 사이가 좋아서 서로 이제 좋아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얘는 부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부임지에서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때 박신의 친구인 이름 기억 안 나는 B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 B라는 남자가 떠나가는 박신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어떤 이벤트냐면 박신한테 거짓말을 해요. 홍장이 네가 떠난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얘가 결국 죽어버렸다 라고 얘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얘가 그 거짓말을 듣고는 슬픔에 잔뜩 빠졌겠죠. 아, 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구나 하고 슬픔에 빠졌을 때 얘가 B가 이 A를 위로하기 위해서 잔치나 뭐 연회 같은 걸 베풀어요. 연회 같은 거 베풀고 어디? 이 호수 있는 데서, 호수 가운데서 정자에서 술도 마시고 하면서 얘를 위로를 해줘요. 그때 홍장이 선녀같이 분장을 하고 짠하고 나타납니다.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사실은 죽었지만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잠깐 이렇게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하고 얘를 속여.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다고 해요. 정말 얘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나를 사랑해서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홍장고사야.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때? 여전히 살아있지. 그래갖고 뭐야 놀랬잖아. 이게 전부 다 이벤트네 서프라이즈 하면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때요? 우리 같은 그 몸이 건조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건가. 지금 여기서 하나도 뭐 로맨스도 아니고 별로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생각 들잖아. 진짜 아유 가지가지 한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 작가도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봐. 여기 아름다운 호수에서 이런 사랑 노름하고 막 이벤트하고 이런 것이 참 야단스럽구나. 여기랑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요. 여긴 정밀미잖아. 고요하고 이런 아름다움과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난잡한 짓을 했구나 라는 의미로 이걸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거 맥락을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홍장이 선녀 분장을 하고 나타났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눈이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었대. 근데 내가 선녀 분장을 하고 너네 앞에 나타나. 그럼 너네는 어떤 느낌일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런 느낌 같겠죠. 와 선생님이 진짜 선녀가 돼서 돌아왔어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는 박신이 진짜 그렇게 믿은 거야. 그럴 정도로 여기가 어떻게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평소라면 다른 곳에서라면 절대 믿지 않았을 그런 이벤트인데 여기서는 진짜 선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첫 번째 해석이 훨씬 많으니까 첫 번째 해석으로 넘어가면 돼요. 너네는. 그렇게 해서 홍장고사를 야단스럽다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포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부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포는 어디 있냐면요. 지역으로 따진다면 강릉에 있어요. 지금도 행정구역명으로는 강릉이에요. 경포 호수를 구경하고 강릉 시내 이제 사람들 사는 마을로 한번 내려가 봤대요. 강릉 대도호 풍속이 좋을시고 절효정문이 골골이 버려시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다. 강릉 대도호, 대도호는 행정구역 명칭이에요. 지금 뭐 도, 시, 군, 읍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 하듯이. 그러니까 해석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강릉 대도호의 풍속이 참 좋구나. 강릉 대도호의 풍속이 참 좋구나. 절효정문이 골골이 버려시니 절효정문은 뭐 연려문, 효자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절효정문이 골골이 고울고울 버려시니 버려져 있으니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절효정문이 고울고울 버려져 있으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다. 비옥가봉은 태평성대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이게 왜 태평성대냐면 중국에서 예전에 너무나도 태평성대가 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도 전부 다 착하고 좋은 일만 해. 그래서 각 집마다 전부 다 그 벼슬에 봉할 만하다라고 해서 그걸 태평성대라고 의미를 합니다.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하겠구나. 지금 여기 누가 다스리고 있어? 내가 관찰사로 부임을 해서 여기를 지금 순시를 하고 있잖아. 그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관찰사로서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 그 선정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비옥가봉 나왔으면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한자성어 몇 개만 봅니다. 태평성대는 다들 알고 있죠?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말이고요. 여기 있는 것 비옥가봉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태평연월
강구연월, 함포고복, 고복격양. 외워주세요. 이거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다른 작품들이나 그런 데서 그 다음 중 A와 의미가 다른 하나는 하고는 이거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 넣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찾게끔 하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세트로 갔을 때 아 이거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말이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태평성대, 비옥가봉, 태평연월, 강구연월, 함포고복, 고복격양. 함포고복, 배부르게 먹고 막 배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태평성대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고복격양도 마찬가지예요. 밥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막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전부 다 태평성대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본사 2-5고요. 그 다음 본사 2-6 보겠습니다. 진주간 죽서루 50천 날인물이 태백산 그림제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멱에 닿이고저. 이번에 어디 갔습니까? 죽서루로 갑니다. 진주간 죽서루로 가요. 진주간 죽서루에 가보니까 거기에 계곡물이 막 흘러내려요. 50천 흘러내리는 물이 진주간 죽서루에서 50천 흘러내리는 물이 나리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태백산의 그 아름다운 그 풍경이라든가 태백산의 그런 깨끗하고 그런 기운 같은 걸 담고 있는 그런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50천 물이 동해바다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멱은 남산이에요.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그 태백산 그림자를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닿게 하고죠. 진주간 죽서루 50천 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죠. 한강 남산 어디 있어요? 한양에 있죠? 한양에 누구 있어? 임금 있죠? 정선은 연군지정 부분입니다. 연군지정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임금을 딱 생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서부터 내적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서는 그냥 계속 관광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예찬하고 묘사하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모슬미니 왕정. 왕의 명령으로 가는 여정이니까 이제 관찰사 임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왕정이 관찰사 임무가 유한하고 때가 있고 관찰사 임무가 때가 있고 풍경, 자연은 못 슬미니, 못 실증나, 못 실어. 자연은 실증나지 않으니. 나는 관찰사로서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연이 너무 좋아. 그래서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무슨 갈등이야 이거는?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 자기 마음속에서 혼자 하는 갈등이니까. 왕정이 유한하고 관찰사 임무로서의 갈등이니까 이건 공적 자아와 그 다음에 자연에서 놀고 싶은 사적 자아 간의 갈등입니다. 공적인 자아와 공적인 임무와 자연에서 놀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관찰사 임무가 유한하고 풍경이 자연이 실증나지 않으니 유회도 하도할샤 객수도 둘 데 없다. 유회 그윽한 회포 같은 건데 그냥 생각이라고만 해석해줘도 돼요. 생각이 많기도 많고 자꾸 막 생각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객수 나그네의 근심이에요. 수심. 걱정도 둘 데가 없다.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실증나지 않으니 유해도 생각도 많기도 많고 나그네의 근심도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버리고 싶은 거야. 내가 원래 가장 원하던 게 뭐였어요? 신선되는 걸 가장 원했죠? 그래서 다 버리고 그냥 신선이 되고 싶은 거야. 선사를 띄어내어 두로 향하살까 선인을 찾으려 단혈에 머무살까. 선사 신선이 탄다는 뗏목이에요. 그래서 그 뗏목을 띄어내어 북두성 견우성 별나라 그쪽에는 신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뗏목을 띄어내어 북두성 견우성으로 향할까. 선인을 찾으려 선인 신선을 찾으려 단혈 어떤 토굴 같은 거예요. 신선이 머문다는 그런 토굴. 단혈에 머무살까? 단혈에 머무를까?
그 다음 본사 2-7입니다. 천근을 못 내보아 망향정 옳은 말이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서신고. 천근, 하늘의 끝을 못 내보아, 아직 못 봐서 하늘의 끝을 못 봐. 망향정에 옳은 말이 어디 갔습니까? 망향정으로 갔습니다. 망향정에 오르니. 천근을 못 내보아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표현상의 특징이 뭘까요?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일까?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연쇄법 사용되고 있네요. 연쇄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 물고 있어요.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일까? 망향정에서 바다와 하늘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바다와 하늘이 연결된 것 같으니까. 가뜩 노한 고래 뉘라서 놀래간대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지고. 그래서 바다 쪽을 계속 바라보니까 파도가 굉장히 거세게 치고 있어요. 그 파도가 치는 모습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 뭐에 빗대고 있어? 고래에 빗대고 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치니까 그걸 화가 난 고래가 물을 불고 뿜고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가뜩이나 화난 고래, 가뜩이나 노한 고래, 화난 고래, 누가 놀래간대, 누가 놀래켰길래. 가뜩이나 화가 난 고래, 누가 놀래켰길래.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지고. 가뜩이나 노한 고래, 누가 놀래켰길래.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지고.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에 나리는 듯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수일고. 은산, 은으로 된 산. 왜냐면 파도 막 일 때 끝부분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물결 포말 같은 거 읽고 막 이렇게 물살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터지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은색이니까, 흰색이니까 은산을 꺾어내서 육합, 온 세상에 내리는 듯. 은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내리는 듯 5월 장천에 5월 하늘에 5월 넓은 하늘에 백설은 무슨 일일까? 흰 눈은 무슨 일일까? 진짜 흰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물살 막 하얗게 치는 걸 백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백설이나 은산 전부 다 하얀색의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파도가 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나타내는 파도에 빗대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관념을 찾으시오 하면 고래, 은산, 백설 이런 걸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본사입니다.